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대지에는 잊혀진 숲이 있었다. 그 숲은 고대 마법으로 인해 평범한 인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 있었고 숲의 위치를 아는 자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숲을 둘러싼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곳에는 말을 하는 동물, 하늘을 나는 나무, 그리고 수백 년간 잠들어 있는 기이한 생물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숲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청년 로이는 그러한 경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언젠가 그는 어린 시절 그의 조부로부터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홀딱 빠져버린 이후로 그 숲을 탐험해 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어느 맑은 아침, 로이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작은 배낭을 꾸렸다. 그의 배낭에는 조금의 음식과 물, 그리고 조부가 남긴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지도는 조부가 젊은 시절 숲에 가까이 가보려고 시도했을 때 그렸던 것으로 당시 조부는 숲의 입구를 발견할 만큼은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로이는 달랐다. 로이는 말을 타고 숲이 있다고 전해지는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그는 드디어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초입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로이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그 숲이 가진 비밀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숲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그는 주변의 나무들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잎사귀는 빛을 받아 오묘한 색을 띠었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로이는 조금씩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주변 풍경은 점점 더욱 비현실적으로 변해갔다. 숲의 중심부로 다가가면서 그는 사람 말을 하는 여우를 만났다. 안녕, 여행자. 나의 이름은 오노루. 이 숲의 안내를 맡은 자야. 너는 감히 이 숲에 들어온 첫 번째 인간이니 안전하게 돌려보내주리라. 여우가 말했다. 로이는 깜짝 놀랐지만 오노루의 인도에 따라가기로 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로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나는 나무를 보았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빛을 내며 춤추는 작은 요정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수백 년간 잠들어 있는 고대인이 있었다. 오노루는 로이에게 설명했다. 이 용은 숲을 보호하는 수호자였으며 인간 세상의 모든 오염과 잡음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했다. 로이는 그 숲속에서 하루 밤낮을 보냈다. 돌아가는 길에 오노루는 그에게 조부의 지도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일러주었다. 그 지도는 숲의 입구로 가는 길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마음의 지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로이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화된 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저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보내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역시 그의 후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여새로운 무언가가 숲을 찾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 숲은 그렇게 또 다른 세상에서 전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늘 걱정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어두운 숲이 있었고 그 숲 안에는 무시무시한 마녀가 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카는 마을 장터에서 신비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루카에게 반짝이는 구슬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마녀의 소원을 들어주면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루카는 그 구슬에 매료되어 상인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상인은 숲속 마녀의 오두막을 찾아가 구슬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루카는 그날 밤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달빛에 비친 숲길을 따라가며 마음속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큰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숲을 나아가자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상한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숲의 중심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오래된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루카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에서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루카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 험한 곳까지 왜 왔니? 어린 소녀나. 루카는 마녀에게 반짝이는 구슬을 보여주며 마을을 보호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변의 이상한 사건들과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구슬을 받아들고 루카에게 말했다. 너의 진심을 보았으니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내가 진정으로 소원을 이룬다면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이 찾아오리라. 루카는 마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루카는 문제의 실현이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고 작은 다툼이 빈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그제서야 마녀의 경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화합을 위해 다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루카는 자신의 용기를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행사를 기획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마을 곳곳에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점차 다시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카는 단순히 마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노력 덕분에 마을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고 루카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카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자신만의 행복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용기와 진정한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화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풍성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은 단순히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었고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포도원 주인이었던 미셸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이 포도원이 지닌 비밀을 지켰어요. 포도원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우물물로 포도나무를 돌보면 포도나무가 황금빛 열매를 맺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셸 할아버지가 자신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좋은 포도를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매해 포도 수확철이 되면 마을 축제를 열어 가장 훌륭한 포도주를 내놓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포도주를 마시며 한 해의 노고를 잊고 기쁨을 만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청년장이 방문했어요. 그는 미셸 할아버지의 포도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를 알고 싶어 했던 갈망이 강한 청년이었어요. 장은 미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이 포도 수확을 돕고 이어진 축제 준비를 도우면서 미셸 할아버지는 점점 그를 마음에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확철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 미셸 할아버지는 장에게 포도원의 비밀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우물가로 걸어가 우물 속에 감춰진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우물은 단순한 물 저장고가 아니라 수세기 전 마법사가 두고 간 마법의 샘이었어요. 그 물은 세상의 선한 사람에게만 황금빛 포도를 키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였죠. 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아 미셸 할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을 돌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고 장은 자신의 포도밭을 갖고 싶어졌어요. 장은 미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마을의 또 다른 버려진 땅에 새 포도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는 미셸 할아버지처럼 정성을 다해 포도나무를 가꾸었고 마법의 샘물을 나눠 써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역시 황금빛 포도를 수확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 선함과 미셸 할아버지가 전해준 가르침 덕택이었죠. 몇 해가 흐르고 미셸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장은 그를 기리며 매해 포도 축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미셸 할아버지가 전해주었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누었답니다. 이로써 마을의 포도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이 마을을 마법의 포도원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고요한 숲속에는 전설적인 영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 영혼은 나무들 사이를 부유하며 숲의 안팎으로 지나가는 이들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따금씩 나타나 병들었던 나무를 치유하기도 하고 길을 잃은 동물을 이끌어주기도 한다고 믿었다. 이 마을에 리세트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리세트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로 항상 숲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직접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숲이 위험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지만 리세트의 호기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리세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다. 찬란한 햇살이 아직 숲 깊숙이 닿지 않았고 들리는 것은 오로지 새들의 지저귀과 나무들이 바람에 속삭이는 소리뿐이었다. 리세트는 길을 따라 걷다가 숲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걸었지만 이내 그곳이 처음 보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위는 거대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방향을 가늠할 방법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리세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추위와 두려움이 밀려올 즈음 어디선가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곳에서 길을 잃었는가 어린아이여? 리세트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그곳에는 푸른빛으로 빛나는 투명한 형체가 나무 사이로 은은한 빛을 내며 서 있었다. 그 형체는
바로 숲의 영혼이었다. 영혼은 리세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숲의 영혼이라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리세트는 영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영혼은 잘 들어주었고 깊은 이해에 고갯짓을 보였다. 세상에는 수많은 미지의 것들이 있지. 영혼은 말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위험하지. 하지만 용기를 가진 자들, 즉 진정으로 이곳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곳은 아름다운 비밀들을 보여주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네. 너의 마음속 호기심과 용기를 보았으니 숲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겠네. 리세트는 영혼과 함께 걸으며 숲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나무의 나이테가 어떻게 시간의 흔적을 기록하는지, 작은 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협력하여 살아가는지 등에 대해 배웠다. 영혼은 그녀에게 자연의 소중함,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리세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리세트는 숲을 자주 찾아가곤 했다. 물론 다시는 혼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숲의 영혼과 나눈 특별한 연결이 남아 있었다. 리세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을에 전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숲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리세트는 위대한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꾼이 되었고, 숲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비밀과 경이로움을 나누었다고 한다.